숲속의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야구 반찬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큰 피해 없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비가 네. 많이 와서 저희 사람이 좀 줄었죠. 제가 이제 가끔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야구 기자들을 야구 환자라고 부르는데 환자 2명이 지금 없네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구가 취소되니까 이제 저희는 할 일이 좀 줄어들고 좀 보도국에는 할 일이 많아서 저쪽 파견을 좀 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3명만 참여하겠습니다.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우람 선수 트레이드입니다. NC가 트레이드 협상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영규 기자 혹시 취재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NC의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리그 꼴찌예요, 꼴찌. 1위 팀에 좀 걸맞지 않는 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위권 팀에 있는 그런 투수들과 NC의 어떤 야수진들과의 트레이드 이런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보로 거론된 게 아무래도 정우람 선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야구의 정통한 현장 관계자 이야기로는 한화 실무진까지는 통과가 됐었는데 한화 대표이사님께서 안 된다. 정우람 선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로는 그 카드가 불발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봤더니 권희동 선수나 김성욱 선수 외야수 자원으로는 정우람 선수를 맞춰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현장에서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내야진 또는 포수진인데요. 그렇게 되면 박민우 선수나 노진혁 선수나 김태군 선수 아닐까요? NC 입장은 이래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때 우승을 또 하기 위해서는 네네. 불펜 자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우람 선수가 영입이 지금 영입치가 않으니까 남은 한 가지 카드는 이것도 제가 현장에 있는 야구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삼성 라이온즈가 조금 뜨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NC의 트레이드 대상으로 정우람 카드가 어긋났을 경우에는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불펜진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NC의 트레이드설도 현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삼성도 사실은 지금 5강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 실제로 2주 전까지만 해도 5강 안에 거의 경쟁이었고 NC의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 팀끼리는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서로 경쟁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럼 그 상위권 팀 빼고는 사실 지금 대부분의 팀들의 불펜이 다 안 좋아요. 올 시즌 아마 코로나19 여파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 맞추기가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담입니다. 꼭 NC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 트레이드 아니면 좀 납득할 수 없는 파격 일명 기사의 이름에 파격 트레이드, 무상 트레이드, 무상 이적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단장들이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NC는 아니죠. 그렇죠. 언론 관계자 출신인데 네. 꼭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니까 나쁜 게 아니고 네. 선수 출신끼리 좀 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더 자주 어느 나오고. 선수 예를 드는 것이죠? 지금 KT의 조용호 선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 KT 단장님과 SK 단장님이 같은 팀 출신이죠. 네. 그리고 또 같은 고교 동창 네. 출신도 꽤 많이 포진돼 있어 단장님 중에서. 네. 그 단장님 간의 트레이드도 또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네. 또 이거 하나 더는 완벽한 저희 내피셜인데 네. 창단 10년도 안 된 팀 우승을 해버리면은 네. 다른 팀에서 조금 그거는 NC 팬들이 들으시면 또 서운해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 말은 NC가 우승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NC의 우승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네네네.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도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화가 정우람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써야 한다면 찬성, 쓰지 말아야 한다면 반대입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찬반 반반. 반반입니다. 만약 정우람 선수가 가게 되면은 한화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류지혁 선수가 떠났을 때 타자들이 조금 술렁했잖아요. 분위기가 네. 술렁했다는 저희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우람 선수가 떠나면은 한화에 조금 또 술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로 가려고 했다가 또 찬성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찬성하는 마음이 정우람 선수를 내보내고 리빌딩 과정이니까 좀 유망주랑 좀 카드가 맞는 선수를 데려와서 좀 리빌딩을 잘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반반이고요. 두산 베어스도 유지혁과 홍건희 선수 카드가 성사가 됐을 때 좀 술렁였다고 합니다. 단체 항의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구단에 아니 이렇게 유지혁 선수처럼 구단에 헌신한 선수 유망주를 보낼 수 있느냐. 내야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고 정말 쓰임새가 많은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보내냐고 해서 야수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두산 베어스가 또 이렇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고 유지혁 선수가 기아 가서 더 잘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야수들을 설득시켰지만 그만큼 한 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선수들 기존에 남아 있는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송진우 코치한테 이야기를 물었을 때 이태양 선수가 SK 가는 것도 실무진에서 몰랐을 정도로 정말 고위층에서 이걸 성사시키다 보니까 선수단 사기가 특히 이제 투수진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나도 이태양처럼 또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화가 물론 올 시즌은 지금 5강에 들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리빌딩 체제에 들어간 건 맞지만 내년도 있고 내후년 시즌도 있기 때문에 이태양과 정우람 두 명이 나가게 되는 거는 하나로서는 엄청난 출혈인 것 같아요. 트레이드라는 거는 팀 전력과 시기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올 시즌에 불펜이 다 약해요. 그만큼 불펜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뭐 더블 헤드나 월요 경기 때문에 불펜진의 가치는 올라가 있는 상황. 하나는 어떤 시기냐? 리빌딩을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거기다가 우승을 원하는 팀들 중에 불펜이 약해요. 그럼 이 시장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정우람 선수 나이가 36이에요. 시장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최고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도 또 평가할 수 있거든요. 과연 하나 이 시기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보다 정우람 선수의 가치가 더 높을까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 입장에서도 정우람 선수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김세현 선수 트레이드만 보면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가 기아가 더 유리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우승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NC가 지금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마무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정우람 선수가 뭐 정말 2년만 잘해주더라도 충분히 좋은 트레이드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NC도 좀 절실하지 않을까 이 2주 동안. 그래서 조금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세현 선수 트레이드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키움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결과만 보면은. 그쵸. 하지만 당시에는 우승을 했기 우승을 때문에 기아가 했으니까. 우승을 했죠. 과연 이게 10년 동안 끌고 갈 선수랑 1년에라도 우승을 시켜줄 선수 그 누가 좋냐는 가치적 관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년, 20년 동안 우승 못한 구단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승을 시켜주면 사실 10년 동안 활약할 선수보다 더 중요한 선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또 취재하면서 또 느낀 게 NC가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구단 관중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두산 LG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빵꾸 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두산 베어스가 FA가 9명 나오더라도 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관중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광고도 안 들어요. 구단 수입이 중요한 거예요. 모기업도 사실은 대부분의 재벌 기업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리 야구단이 좀 약간 수혜성 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올해 FA가 예전 같은 열기를 뛸 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세상 FA 문제가 아니고 올해는 시즌 끝나고 선수단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 제가 모 수도권 구단 취재를 했을 때는 20몇 명 가까이 되는 선수를 다 이번에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근데 20몇 명이라고 하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 퓨처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 반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FA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수단 운영이 굉장히 작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NC의 정우람 영입설 트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제가 봐서는 NC가 지금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NC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두산 베어스에서 오재일 선수하고 최주환, 허경민 이 거물급 FA 내야수 3명이 풀리기 때문에 택진이 형이 돈을 쓰신다면 한 명을 잡는다고 하면 정우람을 영입할 때 있어서 내야수 한 명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쇄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우람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NC가 혹시 내야수 카드를 뽑아두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NC가 거물급 내야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NC의 거물급 내야수들은 예. 팬들의 사랑을 받는 프랜차이즈 스타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력적으로 도움이 돼도 팬들을 거스르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트레이드라는 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저는 사실 뭐 아까 반대를 했지만 트레이드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사가 안 돼요. 근데 아무리 구단 입장에서는 우승도 중요하지만 팬들 여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뭐, 박민우 선수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오프 더 될 것 레코드로 같아요. 박민은 절대 카드 내놓지도 박민우는 않아요. 키움이 지금 러셀 선수가 와서 파죽지세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 활용점정의 그 점을 찍기 위해서 브리검 선수를 교체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수도권 팀들 가운데서 좀 흘러나오고 있네요. 지금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실 불경 선수 어디가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만약 교체한다고 해서 그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을까라는 보장이 없다는 면도 있고 또 오면 2주 격리를 해야 돼요. 올해는. 그것까지 참 너무 비는 시간이 많고 지금 키움이 상승세인데 또 그런 공백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브리검 선수가 뭐 병가를 워낙 많이 쓴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뭐만 하면 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키움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소위 얘기한 골칫거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브리검 선수를 제대로 된 투수 한 명으로 바꾸게 되면 아마 올해 키움도 지금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저께 토요일이었죠. 기아와 롯데의 경기에서 3피트를 그 2, 3루간 전준우 선수 3피트 룰을 두고 좀 오심이다 아니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심이다 이러면 찬성, 정심 맞다 그럼 반대. 하나, 둘, 셋. 이건 저는 사실은 다 찬성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왜 반대하신 거예요? 반대하셨네요? 그 송구할 때 네. 약간 왼쪽으로 이 송구가 이렇게 빗나갔잖아요. 전준우 선수 이쪽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송구해서 이렇게 태그할 수 있었으면은 3피트 아웃을 줄 수 있었는데 송구가 좀 많이 빗나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세이브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KBO의 해명을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게 3피트 룰이거든요. 이게 3피트를 그냥 넘어섰다고 아웃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태그를 피하지 않으려고 3피트를 넘어서야지만 아웃인 거예요. 그때 상황을 잘 보시면은 KBO가 뭐라고 했냐면 심판진이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굳이 태그를 피하려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 리플레이 여러 번 보세요. 그게 태그를 안 펴려고 했으면 거기 가만히 있다 걔가 더 빨리 직선으로 달려야지 왜 돌아다녀요 전준우 선수가. 돌아서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이건 아무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그걸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전준우 선수랑 박찬호 선수였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태그했으면 닿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준우 선수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태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닿았어 제가 봤을 때는. A제곱, B제곱, C제곱 아시죠? A보다 C제곱이 더 아니 피타고라스 상관없나? 어쨌든 뭐 전준우 선수가 물론 잔디로 넘어가긴 네. 했지만 박찬호 선수하고 전준우 거리가 좀 선수의 있긴 거리가 있었죠. 좀 있지 있었어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진은 통과를 했다고 말한 거거든요. 이미 야수를 거의 지나친 상황이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수비하는 선수들이 네네. 런다운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네. 대충 얘 돌아가면 다 찍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아웃 줄 아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애초에 돌아간 게 잘못인 거예요. 3피트를 넘어서서 3피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야수에게 방해가 됐을 경우 진짜 야수가 공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직선으로 달리면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경우에 피해도 된다는 거지. 애초에 박찬호 선수 더 뒤에 있었어요. 수비 방해랑 상관이 없었어요. 전준우 선수가 잔디로 들어간 건 맞지만 네네네. 잔디로 들어가지 않고 직선으로 달렸어도 세이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이브이 맞지 않을까. 그건 과정이고 여기 규정상 분명히 네. 태그를 피하려고 3피트를 벗어나면 아웃이라고 규정 집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심판이 해석하면은 규칙이 필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태그를 피하려고 3피트를 벗어난 게 맞다고 봤습니다. 예. 이게 프로야구가 공격자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룰이 바로 이 3피트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런다운 포함해서 또는 루에서 베이스에서 찍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이런 거는 좀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정확히 1m 조금 안 되는 거를 줄자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좀 피해가는 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플 좀 달리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규칙의 적용을 두고 항상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떻게 적용할지 좀 팬들도 명확하게 지금 만약에 이게 정심이었다고 쳐도 그럼 이 규칙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명확한 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세부 세칙을 그리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예. 이번 그 결과에 관계없이 비디오 판독에 그걸 넣어야 돼요. 오늘 좀 모처럼 가열찬 토론을 이어가셨는데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구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야구는 안 하지만 저희 야구 반찬으로. 야구 반찬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플이라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악플 달리면 좋아하는 이거 기자 지금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김도환 기자 저 옛날 1년차 때 그랬어요. 악플 많이 달리는 기자 좋은 기자일 수도 있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예. 악플이든 선플이든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